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을 3년 했다지만 마치 30년이라도 산 것 마냥 몸과 마음이 폭삭 늙어버린 기분이에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뭔가에 쫓기듯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전공은 아니었는데 저는 학교 홍보 모델이었고 남편은 방송 동아리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활동이 겹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때부터 연애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사이가 발전한 건 제 나이 27, 이직을 하면서였습니다. 마침 제가 이직을 하게 된 회사가 남편 회사랑 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이따금씩 만나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던 게 어느 순간 주말 약속이 되면서 누가 먼저 우리 사귀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다들 저희 둘이 사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딱히 부정하지 않았죠. 연애하는 동안 남편의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는 바로 시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원래는 시부모님께서 작은 식당을 하셨다는데 아버님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손님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또 그러다 보니 기분 좋다고 돈 안 받아 뭐 한다고 돈 못 받아. 그뿐 아니라 걸핏하면 손님들하고 시비가 붙는 일도 있다 보니 결국 몇 년 못하고 식당을 닫으셔야만 했다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아버님께서 어디 마땅히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3층 높이에서 떨어지셨답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를 못 받으신 이유가 아버님이 그때도 술에 취한 상태셨던 거지요. 그러니 뭐 회사 입장에선 아버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고 갔고 게다가 그 사고로 아버님이 장애가 생겨서 어머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어머님에 대한 연민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한심하다며 그런 남편도 남편이라고 이혼도 못하고 사는 어머님이 바보고 멍청이고 미련하단 식으로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막말로 저도 이혼까지 한마당에 게다가 제 이혼의 시발점이기도 하니까 가감없이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온갖 배려와 양보는 다 받으려고 하시고 동시에 당신이 하고 싶고 드시고 싶으신 건 얼마나 많으셨는지 정말 주변 사람들을 달달 볶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으셨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정작 그런 아버님한테는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셨으면서 자식들한테 특히 아들 며느리한테는 아주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얼마나 해대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남편과 연애를 하던 당시에도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10번에 7번은 어머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너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걱정도 안 되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사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아. 나도 진작에 내 살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자식 새끼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 팔자도 참 기구하다.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버티고 네 아버지 옆에 있었으니 지금 이 정도나 해놓고 사는 거지. 아니었어 봐라. 네 아버지 밑에서 네가 사랑구실이나 하게 컸겠나. 그리고 어머님의 이런 하소연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은 아무리 내 부모라지만 내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지. 지긋지긋해. 어머님도 어디 마땅히 당신 이야기를 할 만한 곳이 없으니 오빠한테 그러시는 거겠지. 오빠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해해드리려고 해봐. 너는 이런 부모를 더 본 적이 없으니 이해 못할 거야. 나 정말 하루빨리 너랑 결혼해서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러면 나는 정말 너하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날 우리 아이들만 보고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가족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남편의 하소연인지 다짐인지 아무튼 그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 됐어서 토닥여주고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저만큼은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그걸 거절한다는 건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편이 가진 거라곤 소위 몸뚱아리밖에 없는 말 그대로 빈털털이었는데도 괜찮았어요. 다행히 제가 좀 여유가 있었고
남편 말대로 우리 두 사람의 가정을 꾸리면 그때부터 모아나가면 된다고.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나름의 의지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도 워낙 인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셨고, 진작부터 남편의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 보니 그런 부분을 문제 삼진 않으셨지요. 오히려 저와 남편을 다독이며 부족하거나 어려운 건 당신들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반년 정도 지내니까 남편이 연애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런지. 아무튼 언젠가부터 툭하면 이 세상에 자기 엄마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그냥 뭐 결혼하면 남자들이 효자가 된다더니 남편도 약간 그런가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것도 받아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격지심인 건지 뭔지 듣고 있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가령 저희 부모님이 골프라도 치러 가시는 날이면 장인 장모님은 팔자도 좋으시다면서 어머님은 오늘도 건물 청소하러 가신다고 제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어대질 않나. 그리고 남편이 제 앞에서 그럴 때면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이 건물 청소하러 가시는 걸 위로라도 해야 했을까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부모님더러 골프는 그만 치시라고 해야 했을까요? 왜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남편한테 하냐 하신다면 제가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부탁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심지어 저희 친정부모님도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안부 전화랍시고 연락을 드려서는 오늘은 뭐 하시냐 다음 주엔 뭐 하시냐 물어대고 그러다가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제 앞에서 몇 번이나 울거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도무지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하는 소리랍니다. 부부간에 그런 하소연도 못하냐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듣고만 있는데 그러면 또 저더러 너는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장모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오니까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냐니까 집에 운이 아무도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고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들어와 계셨다고요. 황당하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마음대로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와 있는 시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오신 이유가 아버님하고 다투셨다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다투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싶어서 집을 나오셨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오셨다대요. 그리고는 울상을 지으시는 어머님께 제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막말로 아버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욕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속상하시겠다고 적당히 토닥여드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어쨌든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생기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의 그런 방문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거든요. 게다가 그 횟수가 잦아질수록 아버님 욕이나 신세한탄이 줄을 이루던 처음과 달리 제가 살림하는 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시는 일이 잦아지셨죠. 너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배웠길래 냉장고 안이 저 모양이냐? 그리고 청소할 때 텔레비전이며 책장이며 위에는 안 닦니? 내가 아까 손으로 훑어보니까 먼지가 말도 못하게 쌓여 있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옷장 안에 죄다 네 옷이고 우리 아들은 옷도 몇 벌 없고 너 돈 벌어서 다 네 치장하는데 쓰나 본데 너 그러면 못 쓴다. 저는 주방 담당이고 청소는 남편이 해요. 먼지 부분은 오빠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청소를 왜 우리 아들이 해? 너는 뭐 하고? 저도 돈 벌러 다니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저 혼자 다 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제가 결혼 전부터 입던 옷들이에요. 결혼하고서는 저도 돈 모으느라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입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살림하는 게 영광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맞벌이여도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나는 내가 혼자 돈 벌면서도 집안 살림 다 하고 자식들까지 키웠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힘들다 소리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대화만 오가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문제는 저희 어머님은 당신이 뭔가 지적을 하나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치길 바라세요. 가령 반찬이 없다 하면 반찬을 바로 하는 걸 보셔야 비로소 잔소리를 멈추셨고 새로 빨래를 하는 흉내라도 내야 직성이 풀리시는 눈치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넉 달 넘게 이어지니 저도 정말 돌아버리겠다 싶대요. 그래서 결국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어머님 하녀도 아니고 어머님 비위까지 다 맞춰드려야 해? 나랑 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니 어쩌니 하더니 이게 지금 오빠가 말한 그 꿈꾸던 결혼 생활이야?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어머님을 못 오시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 너무 그러지 마. 너는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좀 이해를 하려고 해볼 순 없겠어? 어머님만 불쌍해? 나는 요즘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어머님한테 뭐 잘못했어? 어머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니까? 그리고 이런 제 하소연이 효과가 좀 있던 건지 이후로 한 2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어머님이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덕분에 남편과 제 사이도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나아졌고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말 그대로 대형 사고를 치셨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반찬거리를 사서 집에 왔어요. 늘 하던 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눈앞에 낯선 듯 낯익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다 하기도 전에 왔냐 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자기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일단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랑 상의도 없이 두 분 사시는 집 전세 보증금을 빼셨다잖아. 아버지 말씀으로는 호영 오지 않은 동네 형님한테 투자를 하셨다는데. 아무튼 나도 미치겠다, 진짜. 뭐? 전세 보증금을 빼셨으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고 투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도 잘은 모른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 어머니가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어머님을 모셔오고 싶은데 알다시피 자기는 지금 남자친구랑 동거 중이지 않냐며. 그래도 자기가 곧 남자친구랑 결혼도 할 거고 그러면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저더러 제발 좀 부탁한다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대로 화를 내시면서 아는 분 댁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했다간 정말 나쁜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땐 신우가 정말 몇 달 안에는 식을 올릴 것처럼 하도 호들갑을 떨어서 길어야 반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그만치 1년하고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년하고도 4개월이 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뻔히 남편이랑 제가 맞벌인 걸 눈으로 보시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시는 건 물론이고 저 없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또 아침 저녁으론 반찬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밥 차려달라 오늘은 입맛이 없으니 국수를 끓여라. 이뿐인가요? 시도 때도 없이 저도 없는 시간에 이모님들은 물론이고 어머님 지인들까지 왜 그렇게 집으로 부르셔서는 제 부엌 살림은 물론이고 제 옷장까지 보여주시며 제 흉을 보셨는지. 오죽하면 한 이모님은 당신이 듣다 못해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다 하시더니 왜 그렇게 시어머니 심기에 거슬리는 짓거리만 하냐며 저더러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하랍니다. 그리고 그딴 전화까지 받으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더러 어머님 진짜 왜 저러시냐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어머님이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며 저더러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대요? 하지만 맨날 그놈의 이해는 어째서 저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때부터는 말뿐이 아니라 제가 제명해 죽으려면 이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내가 죽겠다 싶었던 바로 그 무렵 마침내 신우가 상견례 어쩌고 하며 시집간다 소리를 꺼냈습니다.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신우더러 신혼집엔 언제 들어가냐고 어머님은 언제부터 그리 모시면 되겠냐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제 눈치만 살살 보다가 한다는 말이 그게 좀 상황이 힘들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니까. 언니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깨케야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빌라 정도밖에 못 구할 것 같은데 언니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얼른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는 꼭 엄마 모시고 갈 거니까. 아가씨,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요? 안 돼요. 나 더는 못 모셔요. 나 정말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살림살이도 도와주고 언니 좋아하는데 너무 말을 그렇게 하면 나 좀 섭섭해요. 아가씨가 섭섭하고 말고 나는 더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언니도 자꾸 그렇게 무대 보러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죠? 나라고 일부러 안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가씨 사정이고요. 왜 내가 어머님 사정도 이해하고 아가씨 사정도 이해하고 그래야 하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니 맏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가족인데 정말 서운하네요. 서운하다고요? 나는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다들 원망스러워 미치겠다고요. 신우랑 얘기를 하다 도무지 답도 안 나오고 우라가 치밀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사이에 신우랑 통화라도 한 건지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우리 어머니랑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랬다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럼 희정이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되겠더라. 희정이네가 집을 좀 큰 걸 구하면 어머니 모셔갈 수 있을 거 아냐?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빌려줘?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없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모은 거 있을 거 아냐? 내가 미쳤다고 그 돈을 아가씨한테 빌려주겠어? 빌려줬다가 또 나중에 돼서 못 준다고 하면 그땐 어쩌라고. 어머님하고 합가하게 될 때도 아주 몇 번이나 장담을 하더니 지금 이 꼴을 봐. 그리고 당신도 말하는 것 좀 봐. 퍽이나 약속 지키겠다. 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방이 1개고 2개고 집이 작고 말고 내 알바 아니니까 약속한 대로 어머님 모시고 가라고 해. 너 진짜 돌았어? 차라리 돌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될 텐데. 아무튼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너는 진짜? 너야말로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리고 여우처럼 지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 신우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저더러 이해 좀 해달라고 사람을 코너로 모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한 번만 더 이러면 더는 같이 못 산다고 정말 이혼이라 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제가 모아놓은 돈에서 자기 몫은 돌려달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요구를 했으니 위자료도 받아야겠다고 그 위자료로 어머니랑 집 구해서 살아야겠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저랑 결혼할 때부터 이혼하던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저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벌어온 적 없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얹혀 사시는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돈 1,000원이라도 살림살이에 보태라고 주신 적도 없었죠. 게다가 저희 셋이 살던 집,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비록 친정아버지 명의였고 제가 매달 용돈 겸 월세라고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긴 했어도 애시당초 어디 가서 100만 원으로 구할 만한 집이 아니었으니 남편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못 되었죠. 그런데 위자료가 어쩌고 자기 몫이 어쩌고 해대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살면서 당신 뜻대로 되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고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정 부모님께 결국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참고로 친정 부모님도 제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된 건 알고 계셨거든요. 다만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괴롭히셨는지는 잘 모르셨지요. 행여 양가 어른들 싸움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진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을 아껴왔으니까요. 그런데 더는 그럴 필요도 못 느꼈고 그러고 싶지도 않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보다 어머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힘들게 하신 부분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앞장서라 하시더니 그 길로 어머님과 남편을 마주하셨죠.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그간 의기양양하던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어째서인지 한층 누그러져서는 자기들은 저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제가 곁을 내주지 않는다며 섭섭하네 어쩌네. 물론 그런 악어의 눈물이 저희 아버지한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아버지한테 반대로 장인어른이 공경에 처하셨어도 자기는 똑같이 집으로 모셨을 거라는 헛소리를 해댔지만 역시 통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결국 둘이 본색을 드러내대요.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면 되는 걸 왜 부모가 끼어드냐며 저희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정말 더는 1분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변호사를 만났죠. 솔직히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유책 사유자는 남편이었고 저는 피해자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위자료도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받게 되었고 재산도 전부 제 몫이 되었죠. 그리고 판결이 그렇게 나고 나니 그제서야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데 이상하게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지치고 피곤하기만 할 뿐 가슴이 아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대요. 아, 사랑이 식었다는 게 이런 건가? 그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한편 남편과 어머님은 결국 집을 떠났고 저는 비로소 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져 버린 탓에 더는 머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도 그 모자를 생각하면 재수가 없다며 무척 기분 나빠하셨고요. 그래서 집은 내놓고 저는 본가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갈 곳이 없어서 회사 근처에 고시원을 얻었다대요. 어머님은 결국 신혼집으로 가셨고요. 그런데 심해부는 정말 어머님, 그러니까 자기한텐 장모잖아요. 장모랑 같이 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신우한테 벌써부터 사기 결혼이니 뭐니 내가 왜 니네 엄마를 먹여 살려야 하냐 해가며 이혼하자드나 봅니다. 참고로 언젠가 한번 남편이 술 처먹고 저한테 하소연하듯 음성 메시지에 그간의 일을 소상히도 남겨놓아서 알게 되었어요. 궁금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듣자 하니 죄다 안 좋게 풀렸다 싶은 게 참 꼬숩고 잘됐다 싶대요? 제 심보가 좀 고약한 걸까요? 아무튼 결혼만 하면 효자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정말 당해본 사람으로서 똥 밟은 기분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의 손과 주머니를 빌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를 주면 하나에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다음엔 당연히 2개를 주겠지 생각하고 이후엔 3개를 기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중간에 아, 나 힘들어서 더는 못 해주겠어 하면 네가 내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게 어딨냐며 어깃장을 논단 말이죠. 정말 웃기지만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족속들한텐 그냥 다 뺏어버리는 게 답이에요. 줬다 뺏는 게 치사하다지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치사하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나의 권리와 행복은 나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